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 편히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죠. 헬로티비 뉴스 오늘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특집 뉴스로 꾸몄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지난 1년간 우리 삶은 통째로 바뀌었는데요. 먼저 1년간의 변화를 심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이지만 민족 대이동이라는 풍경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설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죠. 그거 코로나 때문에 구정에도 못 보고. 그래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그때 보기를 해야 되겠다, 그지? 그래 어제마다 알았지? 알았어. 그래 알았다. 끊자. 사랑해.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설 고향 방문 계획을 물었더니 무려 90% 가까운 응답자가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작년 설 기억하시는지요? 이 명절 직전에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요. 지난 1년은 코로나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그동안 세 차례의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발생한 첫 번째 1차 대유행,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요.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벤치에 앉아서 짧은 휴식을 취하는 대구 의료진의 모습에 국민들은 힘내요 대구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응원을 쏟아냈습니다.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와주신 의료진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이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잠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8월 급기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촉매제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방역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천만 시민 멈춤 주간.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밤 9시 통금이 시작됐죠.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확산세는 주춤하는가 싶더니 추석 이후 한 달이 지나자 3차 대유행이 번졌습니다. 지난 1차가 대구 경북, 2차가 수도권 중심이었다면 3차는 전국 대유행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크리스마스, 신규 확진자 수 무려 1,24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죠. 이렇게 3차 유행은 우리의 연말연시 풍경을 바꾼 채 새해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데요.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4차 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곧 선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려운 시기 잘 버텨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는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어떤 격동의 시기를 겪었는지 시기와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교회발 1차 유행을 겪었던 대구 경북의 지난 1년과 현 상황 살펴보시죠. 권미경 기자입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 경북 첫 확진자 발생과 함께 1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열흘 만에 1,300명, 한 달 만에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월 중순 확진자 규모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때 지역 봉쇄라는 말이 나돌 만큼 지역 혐오도 깊어졌습니다. 대구 폐렴, 대구 코로나,
대구 방문 후와 같은 말들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공포 속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외출을 삼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전국에서 달려온 의료진 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 덕에 대구 경북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차와 2, 3차 대유행을 지나 어느덧 1년이 흘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여전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대구는 8,000명, 경북은 3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폐업하는 가게도 늘면서 자영업자 감소율은 대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상태입니다. 이거 매출 100%에 그렇다면 20% 정도 되겠나? 끝이 없을 것 같아. 내일도 그럴 거라 내가 볼 때는. 코로나19와의 사투 1년. 시민들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과 전북 정읍의 양지마을, 이 두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집단 격리가 된 곳인데요. 특히 양지마을의 경우 마을 단위로는 처음으로 격리가 이뤄졌었죠. 격리 해제 이후 마을 주민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던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뤄지면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일 집단 격리가 이뤄졌습니다. 19일부터요. 지금 안동으로 간대요. 안동으로요? 예. 그로부터 8개월 뒤 마을 전체가 격리 조치가 된 정읍 양지마을. 꼼짝없이 마을에 갇힌 주민들은 옥상에 올라가 간단히 운동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락과 현수막 등 주민을 위한 주변의 응원과 격려는 2주 동안 긴 격리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밥은 해서 드실 수 있지만 반찬은 점심 식사하시고 남으면 저녁에도 드실 수 있게끔 많이 진짜 듬뿍듬뿍 담아가지고 저희도 사랑도 듬뿍 담았고. 집단 격리 해제 이후 4개월 만에 양지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주민들. 지난 격리 기간을 잊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때 답답했죠. 안 답답할 리가 있까. 얼마나 답답했는데. 아유 문 앞에도 못 나오겠는데. 일부 주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맷받고 돌아도 사람이 안 나와. 참 이상해요. 그때 이후로? 안 나와. 못 봐. 누가 넘어지 갈래도 조심스러워서 못 가고. 못 가. 저도 못 오고 나도 못 가고. 동일 집단 격리처럼 다수가 함께 겪은 아픔의 경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심리적 환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기 속에서 주민끼리 이야기를 나누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집안씩 이런 식으로 지역 내에 정신과 전문 요원들이 방문해서 그분들 간의 상호작용들을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게 불안감을 좀 낮춰주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기울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 동일 집단 격리란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이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치료를 받은 뒤에도 1년이 넘도록 후유증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후유증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습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후유증 중간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설문 응답 환자의 43%가
후유증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한, 기억력 저하 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경증을 앓았던 경우는 절반 정도가 후유증으로 피로감을 토로했고 무증상이었던 경우도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난 양성 뜨기 전에 열이 한 번씩 다 올랐거든요. 한 38도. 왔을 때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약간 심적인 위축감이 있어서 좀 그렇게 느껴지는가 모르겠는데. 반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확진 판정을 받은 박현 부산대 겸임교수. 부산에선 47번째 환자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5월부터 예전에는 겪지 않았던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코로나에 재확진된가 싶어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고요. 질본, 보건소, 종합병원 여러 군데를 찾아가 봤지만은 거기서는 기력이 떨어져서 또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사례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 중 폐 섬유화가 나타난 경우가 많아 후유증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후유증이라는 게 가만히 두면 점점 증상이 오래되고 복잡해질 수 있어서 빨리 인지를 하시고 내원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부분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실상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백신이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는데 과연 반격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한범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루에 1,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아산 백신 접종센터. 충남에서 가장 먼저 마련됐는데 백신과 인력만 투입되면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전체 시민이 어디서든 쉽게 올 수 있는 장소고 저희가 냉동 보관 장소를 여기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접종 부스별로 백신 냉장고를 설치를 해서 정부는 전 국민 1차 접종을 오는 9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100% 면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단 면역 형성 목표 시기는 11월. 하지만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의 70%가 면역이 됐다 해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11월 이후엔 겨울철 재유행 최소화와 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도 순탄치 않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1.5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백신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에 대한 효능도 변수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초기 물량 75만 명분이 공급되는데 앞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만 65세 이상 접종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신속한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맞아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안 되거든요. 고령층에서는 우리가 꼭 맞아야 되는 층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환자가 동의 후에 접종을 하면 좋겠고. 접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1월 집단 면역 계획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얼마나 백신의 신뢰도를 높여 접종률을 끌어올리느냐가 코로나19 종식에 다다르는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보건지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6만여 명이 살고 있는 전남 영암군. 농촌마을에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있어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의 1차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그 응급이나 좀 이제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큰 병원 가기를 권유해 드리. 읍내엔 민간병원이 있지만 재정난 때문에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이 열려도 음압병상은 갖추지 못해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은 설치가 안 되고 나고 있어요. 평균 환자가 나오게 되면 강제 의료원하고 세 군데로 병상 받아서 그쪽으로 환자를. 어초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 각 거점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은 감기처럼 단순한 증상입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배를 타고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배나 헬기를 타고 육지로 가야 하는데 기상이 좋지 않으면 발이 꽁꽁 묶여 손 쓸 방법조차 없습니다. 아플 때가 있었지. 집에서도 아파갖고 헬기로도 오고 밤에 강강선 불러서도 오고 나도 그 코피 터져갖고 비행기로도 오고. 의료 수준의 척도는 전문 의료진의 수로 가늠할 수 있는데 지방일수록 경험 있는 의사의 수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실제로 수도권과 대도시는 의무직이나 계약직 의사들이 많은 반면 지방은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비율이 대부분 90%에 육박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없다면 지방의 공공의료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은 주로 격리시설로 운영되고 대도시의 상급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농어촌의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대신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대나 상급병원을 새로 만드는 게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에 의사협회에서 그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파업을 했죠. 좀 늦어지고 있지만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대학병원 설립 반드시 필요하고요. 의사와 첨단 장비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의료계의 현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과 농어촌은 열악한 공공의료에 의존한 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훈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입니다.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까지 주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을 살기 위해 매일 살얼음판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번화가. 식당이 밀집돼 있어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산합니다. 업주는 늦게까지 문을 열지 못하자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볼까 메뉴까지 바꿔봤지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정심이라도 해가지고 손님들을 한번 끌어보자 하고 이제 그렇게 작년 11월에 또 한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다 이제 리모델링 해서 지금 업종 변경을 했는데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 제재받지 이러니까 도저히 이제. 지난달부터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카페.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때와 비교하면 그나마 숨통은 트였지만 걱정이 더 많습니다. 좀 많이 지친다고 해야 되나? 오늘 이번 달만 지나면 되겠지, 다음 달만 지나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버텨온 게 1년. 근데 이게 아직도 답이 없으니까 일반 자영업자들은 조금 많이 힘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만 자영업자 7만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너무 많아 꼭 집어내기는 힘들지만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 해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게는 곧 직장입니다. 안정적인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이어진 자영업자들의 보릿고개는 벌써 1년째. 뚜렷한 대책마저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생존을 위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등으로 전국 유명 관광지의 국내외 여행객이 모두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더 큰 걱정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 남이섬. 평소 같으면 평일에도 국내외 단체 관광객들로 주차장이 꽉 메워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관광버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국내외 단체 관광객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해마다 3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왔지만 지난해 관광객 수는 10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겨울 특수를 늘려야 할 스키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의 극성수기인 지난 연말과 연초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스키장.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재개되기는 했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시즌권 환불이 이어져 이용객과 매출은 지난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개최하던 겨울 축제까지 대부분 취소돼 주요 관광지 주변 상인들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없고 객시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태백산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가 여기 다녀가는데 태백산 오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 너무 힘들어. 더 큰 걱정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으로선 코로나 이후 상황을 기다리며 관광 체질 개선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대응 전략이 향후에 전체적으로 인바운드 그러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글로벌 관광 시장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을 때도 강원도의 어떤 그 경쟁 전략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지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들이 하나둘 실현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이색 풍조를 모아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마련한 북콘서트. 예년 같으면 관중이 꽉 들어찼을 곳에 각종 방송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축제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분들도 시간만 맞추면 이 방송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관중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행사를 관람합니다. 무관중 생중계가 코로나로 높아진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춥니다. 텅 빈 교실, 아이들이 TV 화면에 하나둘 등장합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이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밤에 TV를 보지 않고 일찍 잔다고 하였고 각종 온라인 기기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 몫을 대신합니다. 20년의 코로나 위기에서는 온라인 기기가 꼭 필요한 학교 현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상담센터. 학생과 상담 교사가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상담센터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대폭 늘렸습니다.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데가 없던 학생들은 그나마 숨 쉴 틈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마땅히 풀 데가 없었는데 이런 센터를 이용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마음의 안정도 찾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껴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대면 비접촉 시대. 정보통신 기술을 징검다리 삼아 새롭게 개척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가족 간 전파에서 직장과 이웃 등으로 확산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집단 발병 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요. 현재 확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심하기엔 이르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건데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될 대상자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고요. 19세에서 64세 일반 성인은 3분기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 1차 접종을 오는 9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 11월은 돼야 전 국민 70% 정도의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 순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 의료 종사자와 요양병원 입소자 등이 1분기에 또 2분기인 4월부터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또 3분기 7월부터는 남은 일반 대상자에 대해서 접종이 진행됩니다. 현재 각 시군별로 예방접종센터를 지정하고 시설을 구축하는 등 접종 준비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원칙입니다. 영하 60도에서 90도의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지자체가 정한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병원급 지역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백신 선택권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선택권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방접종은 전 국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백신 접종으로 100% 면역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또 면역이 형성되기 전 시간이 흘러서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을 했더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같은 이런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는 3분기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내 접종 시기가 됐을 때 백신을 맞지 못하면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약 후에 발열 증상이나 혹시 모를 급성 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회복 후에 접종을 위해서 예약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네 일상이 무너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특집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